네, 안녕하십니까. CNC 라이트웨이 ETC 콘솔 트레이닝 담당자 최현수 과장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CNC 뉴스, ETC 장비와 관련된 몇 가지 뉴스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항, 2월 17일 지난주 목요일이죠. 네, 지난주 목요일 날 ETC Q2022라고 해서 ETC 장비나 콘솔에 관련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고, 그리고 신청은 하셨으나 시간이 안 되셔서 내용을 못 보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지금이라도 이미 신청을 ETC Q2022를 레지스터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난 방송 라이브로 참여는 못 하셨지만 이미 이루어졌던 세미나를 녹화를 해서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통해서 그곳을 통해서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영상 자체를 저희가 직접 올려드리면 좋은데 저작권이나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올려드리진 못하고 간략한 주요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일단은 여러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참여했던 것들은 세미나 당시에 3시에 제너레이션 오브 컬러, 그 다음 4시에 스닉 인투 어그먼트, 5시에 메타머스 메터. 제너레이션 오브 컬러 세미나는 어떠한 세미나였냐면 단순한 컬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LED 장비의 컬러에 대한 이야기고, LED 제품에 나오면서 컬러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손쉽게 만들 수 있어졌지만 이 LED 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점을 주안점으로 봐야 되는가, 그것들이 이제 주요 내용이었고요. 그 주요적으로 바라봐야 할 3가지 지점을 이야기를 한 게, 첫 번째, 얼마나 효율적인가, 그 다음 2번째, 얼마나 한결같이 성능을 발휘할 것인가, 세 번째, 수명이 오래 갈 것이라는 증거가 있는가, 요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색상에 대한 정확도와 조도에 대한 밝음, 이 2가지는 서로 상충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색상에 대한 뛰어난 다양한 색상에 대한 포화도가 높으려면 결국에는 여러 가지 컬러, 뭐 8컬러, 7컬러 이런 다양한 색상의 컬러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포화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광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포화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그 상충되는 지점들을 ETC 장비는 효율성이라는 것으로 잡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그 세미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효율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뛰어난 조도와 뛰어난 색상을 표현하고 거기에 장비의 오래된 유지와 일관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ETC 장비는 이러한 컬러 인테그리티, 조도와 컬러의 정확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LED 이미터, 그러니까 등기구, LED 등기구의 LED 소자 주변에 여러 개의 센서를 부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센서를 통해서 LED의 발열을 잡아서 색상과 조도를 일관되게 유지를 시키는데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들은 LED 같은 경우에 발열에 따라서 LED의 컬러가 다르게 구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출력을 내더라도 발열에 따라서 색상이나 조도가 변화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장비의 등기구 자체의 발열에 의해서. 그래서 이 발열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예를 들면 분명히 라벤더 색깔을 내가 원하는 색깔 딱 잡아놨었는데 리허설 때, 그 다음에 실제 공연 때 그 색상이 내가 원했던 색상이랑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달라졌다면 달라진 공연의 장비는 분명히 열드롭 보상, 즉 열 손실에 의한 색상과 조도의 변화를 잡아주는 이 보상 기술이 들어가 있지 않은 장비인 겁니다. 색상이나 출력이 발열에 의해서 달라진 거죠. 근데 ETC 장비 같은 경우는 이 발열에 따라서 알아서 LED 모듈의 출력을 적당히 조절을 함으로써 일관된 조도와 일관된 컬러를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열을 잡아서 일관된 컬러와 일관된 조도를 유지를 하는 게 결국에는 이 LED 장비의 수명 또한 늘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LED의 발열로 인해서 LED 장비가 손상이 되고 결국에는 수명이 깎이게 되는데, 계속 발열을 잡고 적당한 에미터의 출력값을 조절을 계속 꾸준히 하기 때문에 마치 ETC LED 장비 안에 자체적인 수리공이 있어서 꾸준히 유지 보수를 시켜줘서 장비를 길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증기간 또한 5년에서 10년까지 늘린 거예요. 그래서 장비 자체에 대해서는 워런티가 5년, 그 다음에 LED 모듈에 대해서는 워런티가 10년이 되어버린 이유 자체가 이렇게 꾸준히 장비 자체가 유지보수 기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미나에서는 실제로 얼만큼 그 장비가 유지보수가 잘 되는지 실제 사례 6년 된 장비, 3년 된 장비들을 다 수집을 해서 연구진이 조사를 다시 합니다. 조사를 한 결과 6년이 된 제품, 3년이 된 제품인데도 새 제품 당시의 조도나 색상 정확도에 비해서 떨어진 효율성이나 성능이 거의 미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LED 장비, ETC가 판매한 LED 장비 수십만 대 중에서 그 수리로 들어온 건수 자체가 2%대, 굉장히 낮죠. 네. 그래서 그만큼 유지보수가 잘 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 뭐 지금 ETC 장비가 성능은 좋지만 고가로 알려져 있는데, ETC 서스파 LED3만 해도 굉장히 성능 좋지만 좀 고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그 LED 이미터에 수많은 센서들이 달려 있고, 이 센서가 열드롭 보상 기술로 장비의 발열을 잡고 정확한 색상도와 정확한 조도를 유지를 시키면서 장비의 보호 기능까지 돼서 수명까지 LED 10년, 장비 5년을 보장을 할 정도로 수명이 오래되는 장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가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그러한 열드롭 보상 기술이 없어서 컬러 정확도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고 조도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고 보호 기능이 없어서 뭐 LED 버닝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장비 자체의 내구도가 약해지면서 수명을 뭐 2, 3년을 버티지 못하는 거에 비하면 사실은 실질적인 그런 효율성까지 따지면 전혀 비싸지가 않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 제너레이션 오브 컬러에 대한 세미나였고요. 두 번째 세션은 제목이 Sneak into Augment 3D였는데요. 요 같은 경우는 어그먼트에 관련된 세미나였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어그먼트의 기능에 대한 사용법이나 뭐 이런 설명에 대한 세미나는 아니었고요. 어그먼트에 대한 오해 아니면 어그먼트에 대한 선입견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도전할 수 있는 장비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주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우리 공연계에서 제작하는 기술도 달라지고 제작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이 어그먼트 3D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대부분 너무 복잡한데, 그리고 3D 어그먼트까지 배울 시간이 어디 있어 라는 반응들이 되게 많아서 이 자리를 이용해서 어그먼트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고자 만든 세션입니다. 그래서 많은 오해가, 첫 번째, 어그먼트 3D는 설정하기가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미 3D CAD나 뭐 베타웍스 같은 걸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지만 어그먼트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그먼트를 사용하려면은 무조건 조명 전체를 가져와야만 한다. 무조건 전체를 다 가져와야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펜틸트만으로는 이제 효과가 없고 무조건 XYZ 팔레트만 사용해야 된다. 5번은 결국 뭐 비주얼라이저 뿐이다, 뭐 이런 것인데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복잡하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철레길로 한 걸음부터라고 하죠. 새로 나온 소프트웨어가 다 그렇듯이 이제 업무를 조금 더 스마트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3D로 공간 도면을 그려야 한다는 것이 겁을 먹게 되는데, 사실은 어그먼트 사용자가 처음에 할 일은 평면도를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이미 생각한 머릿속의 그림만 대략적으로 매직시트 그리듯이 대략적으로 그려도 사용하는데 크게 지장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고 막 화려하고 정확한 것들을 하는 것도 좋지만 매직 시트가 정말 자기 취향대로 간단하게 원하면 간단하게도 사용할 수 있듯이 어그먼트도 굉장히 간단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그냥 조명기 하나만 이런 것부터 시작하시는 거, 아주 간단하고 쉬운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시는 게 좋은 해결 방법입니다. 그리고 CAD에 정말 익숙치 않더라도 전혀 쓰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어그먼트 자체에서 충분히 자주 쓰일 만한 바닥이나 인물이나 뭐 오브제 등이 충분히 있고 그냥 마우스로 긁어다가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겁먹지 말라, 뭐 그런 이야기들. 네 번째는 반드시 XYZ를 사용해야 된다는 아니지만 XYZ를 조금씩 배워서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편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대부분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기 전에 무빙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9개의 포인트를 이제 뮤지컬이나 콘서트 이런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메모리를 하는데요. 어그먼트를 이용을 하게 되면 그냥 마우스로 클릭해서 클릭 한 번만으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XYZ를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우스를 클릭을 하셔도 사용이 가능하시고 기존적으로 펜 틸트를 이용을 해도 충분히 똑같이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예를 들면 펜 틸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팔레트를 사용을 하실 때 컬러 팔레트 같은 경우는 동일한 등기구면은 대부분 같은 컬러를 사용한다 해서 바이 타입으로 MA 같은 경우는 글로벌의 개념으로 여러 개의 등기구를 같은 팔레트 한 개로 사용할 수 있게 컬러 팔레트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포커스 팔레트 같은 경우는 사실 등기구마다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포커스 팔레트를 바이 타입이나 뭐 MA로 치면 글로벌처럼 사용을 하지를 않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센터에 있는 남자한테 빛을 비추는 팔레트를 만든다 했을 때 왼쪽에 있는 등기구 같은 경우는 펜 90에 뭐 틸트 45인데 오른쪽에 있는 등기구는 펜 마이너스 90에 틸트 45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XYZ 경우는 등기구 기준이 아니라 바닥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XYZ000가 포커스 팔레트로 메모리를 한다. 그러면 어그먼트 상에 있는 모든 등기구들의 바이 타입으로 해서 모든 등기구들이 한 포커스 팔레트를 사용한다고 해도 위치는 다 다르지만 무대 바닥의 센터라는 그 기준점이 같기 때문에 다 동일한 포커스 팔레트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빨라지시겠죠. 네, 그래서 이 XYZ를 조금만 익숙하게 사용을 하시면 포커스 팔레트나 이런 거를 잡는데 굉장히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메모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XYZ에 대해서 처음에 익숙치 않더라도 그냥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사실 XYZ에 내재된 원리 같은 거 모르셔도 그냥 장비 선택해서 마우스로 클릭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그먼트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비주얼라이저 그냥 단순한 시각화가 아니라 프로그래밍 툴이라는 거. 네. 그래서 비주얼라이저를 훨씬 능가하는 도구이지만 전혀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한 번에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하지 않으셔도 된다. 하나씩 해보시고 천천히 해보셔도 하나만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유용하다라는 내용이 이 세션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세션은 제목은 메타머스 매터라는 내용이었고요. ETC의 트레이닝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인 데클렌 랜더리 한 세미나였고요. 이 세미나의 주요 내용은 컬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너레이션 오브 컬러가 주로 컬러에 대한 이야기 아니라 이 세션이 주로 컬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색은 컨트롤이 관건이죠. 그래서 색상의 컨트롤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밝기를 조정을 하고 필터를 추가를 했었죠. 아날로그 시절에는. 그래서 스펙트럼에서 원치 않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서 색상을 조절을 하게 됐는데 LED가 등장을 하면서 이 개념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특정 스펙트럼을 더해서 색상을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스펙트럼이 다양할수록 컬러가 더 뛰어나지게 돼서, 그래서 이제 X7서부터 X8까지 8 컬러도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LED가 나오기 때문에
즉석에서 색상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색상의 컨트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오해가 이제 나도 LED 제품 그냥 LED 제품 있고 그다음 컬러 피커 있으면 그냥 쉽게 색상 조절하는데 거기서 더 얘기할 게 뭐가 있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죠. 똑같은 LED에서 똑같은 피커를 고르더라도 사실은 그 컬러 피커가 다 똑같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콘솔 브랜드나 제조업체마다 색상을 다루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원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그것은 관건은 수학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뭐 콘솔 안에 사람이 이제 컬러 스와치로 이렇게 해서 원하는 색깔을 골라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건 다 수학이고 근데 그 중요한 건 다 다른 덧셈법을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m가 많을수록 즉 컬러 소자가 많을수록 그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더 복잡해지죠. 그래서 똑같은 제품의 라이트를 다른 두 가지의 콘솔에다가 연결을 해서 컬러 피커를 찍었을 때 예를 들면 리컬러 201을 찍었을 때 이상하게 동일하지 않게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이제 수학적인 계산과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의 차이라는 거. 그래서 색상을 계산을 할 때 RGB 값밖에 모른다면 다른 이미터는 무시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색상이 나올 수가 없고 만약에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A 컬러의 장비를 사용하는데 이 콘솔이 나는 RGB 기준점으로밖에 색상을 믹스를 못해요. 그 RGB 컬러를 기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장비는 A 컬러를 갖고 있는데 RGB 기준으로만 만들기 때문에 원하는 색상이 나오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컬러 피커의 그 계산법과 그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필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에서 주안점으로 다루는 것은 메타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메타머는 단순하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백색광을 구성하는 일종의 색상 레시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시피라는 게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양념장을 했을 때 뭐 간장 한 스푼, 식초 한 스푼, 설탕 한 스푼 뭐 이런 식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이 레시피가 두 가지면은 두 가지 낼 수 있는 맛이 간장이랑 식초다 하면 조금 더 짠맛에 가깝냐 식초의 새콤한 맛에 가깝느냐인데 설탕이 추가가 되면 좀 더 짜면서 새콤하면서 달콤한데 새콤한 맛이 좀 더 강하게 혹은 짠맛이 조금 더 강한데 단맛은 좀 덜게 이렇게 다양한 맛을 낼 수 있는 가능성과 범위가 훨씬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메타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예전에도 이 메타머, LED 초기에도 메타머는 존재를 했는데 지금의 메타머는 달라진 점은 이 메타머 자체를 직접 우리가 통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다른 점인데요. 예를 들면 2m 2대, 예를 들면은 뭐 레드 소자와 블루 소자 두 개만 가지고 혼합을 한다면 아무거나 혼합할 수 있지만 요 두 개의 지점 안에서만 혼합을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그린이라는 이미터가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그럼 이 세 개의 이미터 안에서 다양한 색상이 조절이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 한 개의 이미터만 딱 더 추가가 되면 예를 들면 앰버를 더한다 치면 이제 그 메타머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옅은 앰버를 혼합하자고 하면 예를 들면 요 지점이라고 칩시다. 요 지점이라고 치면 똑같은 앰버를 써도 요 세 개만 이용해서 요 앰버를 만들 수도 있고 요 세 개만 이용해서 요 앰버를 만들 수도 있죠. 이렇게 메타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미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같은 색상이지만 다양한 방식의 색깔을 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다시피 레시피가 재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같은 맛을 다양한 방식으로 낼 수 있죠. 예를 들면 단맛을 설탕으로 낼 수도 있고 배로 낼 수도 있고 조청으로 낼 수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메타머라는 게 결국에는 그런 레시피인데요. 이 이미터, 다양한 이미터를 이용을 해서 색깔을 내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낼 건지에 대한 레시피가 메타머가 되는데요. 간단히 생각하면은 우리 ETC 컬러 피커의 하이브리드, 브라이티스트, 스펙트럼 이렇게 있죠. 그것들이 이제 메타머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라벤더 컬러를 낸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미터가 많은
예를 들면은 서스퍼 시리즈 8칼라 2m가 있는 장비를 가지고 라벤더 컬러를 만든다고 쳤을 때 브라이트니스 최고 밝기로 보면 인디고 색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레드 계열 쪽이 조금 올라가 있고 라임 그린 쪽은 거의 낮게 해서 적용이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메타머의 브라이티스트 레시피가 들어간 거고 하지만 이렇게 인디고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의도치 않게 라벤더에서 형광빛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럴 메타머를 사용을 해서 색상 정확도 메타머를 사용을 하면 인디고가 쭉 떨어 대신에 동일한 색상을 내기 위해서 레드가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색상 일치도는 정확하게 똑같은 라벤더 빛을 내지만 대신에 인디고가 굉장히 강력한 아이기 때문에 걔를 줄였기 때문에 조도는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색 정확도는 또렷해지는. 그리고 그 중간 하이브리드 값을 이용을 하면 인디고 적당히 레드 적당히 들어가서 적당한 조도와 정확한 컬러가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메타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머의 구성은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에도 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요. 이러한 메타머는 최종적인 색깔 자체에도 영향을 끼치지만 사실은 페이드 인이랑 페이드 아웃에도 영향을 끼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 세 번째 세미나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단순히 그냥 이 ETC 장비의 제품 홍보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컬러 인테그리티, 장비의 발열에 대한 유지 보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장비를 써야 하는지, 그리고 메타머 2m가 많은 색상 포화도가 많은 장비, 그 다음에 유지 보수되는 장비를 사용을 하더라도 콘솔이 정확하게 그 컬러를 찍어줄 수 있는 컬러 피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지만 그 장비를 잘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왜 ETC 콘솔이 좋고 잘 맞는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어그먼트 기능의 편의도, 그 다음에 단순히 3D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한 걸음부터 시작하면 이 ETC 장비들을 이용해서 정말 손쉽게 오늘날의 최첨단 조명 시스템에 적응해서 빼어난 장비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가 이 세미나의 주 안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ETC 버추얼 Q 2022는 성황리에 마쳤고요. ETC 뉴스라고 했으니까 한 가지 깜짝 뉴스, 이미 뭐 공개는 했지만 더 이야기하면 3월 1일 한국 시간으로는 3월 1일에서 2일로 넘어가는 밤 12시 45분에 유튜브를 통해서 ETC 콘솔, 신형 콘솔, 아직 명칭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오스 새로운 콘솔에 대한 런치 이벤트가 열립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지금 되게 감질맛 나게 유튜브 상으로 오프닝 영상식으로 짤막짤막하게 콘솔들이 숨겨진 새로운 콘솔들의 모습이 살짝 보여줬는데요. 저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CNC 라이트웨이의 ETC 콘솔 트레이닝 담당자 최현수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